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갖다 깡통전세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전세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증금을 손해볼까봐, 돌려받지 못할까봐, 일부라도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사례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임차인분은 어떤 걸 중요시 봐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자, 내가 입주를 할 때, 전세 계약을 해서 들어갈 때, 그때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었어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5억 3천이었어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네, 있어요. 빌라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빌라 가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데, 자, 전세 5억을 가고 매매가 5억 3천이에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전세가 4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역전세니까. 근데 세상에나 매매 가격이 4억 8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내가 전세 들어가서 돌려받을 거 5억이죠. 근데 매매 가격이 4억 8천이에요. 이래 놓고 나니까 임차인이 자, 저 2년 지나서 이제 나갈게요. 저 돈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없어요. 배째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대인이. 왜? 자기 집 다 팔아도 지금 5억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때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소송을 해야죠. 소송해서 이거 달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경매를 들어가요.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가게 돼요. 문제는 딱 봐도 시세가 4억 8천인데 이거를 경매를 걸면은 4억 8천보다 더 받을까요? 한 번만 유찰돼도 서울은 80%, 경기도는 70%, 그러니까 20%, 30%가 다운이 돼버리는데 요 상태에서 요거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설령 이걸 다 받는다 칠게요. 이걸 다 받는다 쳐도 5억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하고 경매 신청을 하고 해도 얘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요. 빌라, 다세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요. 아파트의 경우는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관리소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이게 계속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으면 계속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빌라의 경우는 대부분 관리소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가 안 돼요. 고작 해야 이제 청소하는 사람 구해가지고 뭐 같이 조금 내가지고 내는 정도 이게 고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가 돼요. 그러면서 잔존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5억 3천이었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면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억 8천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들어갈 때는 계속 5억 5억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야 이거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매매가 돼버리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깡통 전세라고 일컫습니다. 법정 용어는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기자들이 기사 쓸 때 많이 써요. 깡통 전세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매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할 때 소송 비용 들죠. 그리고 여기 경매 비용 들죠. 이거 하면 할수록 더 손해예요. 5억에서 4억 8천에서 지금 2천 까먹었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할수록 계속 손해나는 거예요. 임차인은. 그러니까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려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죠. 전세가율은 뭐냐면요. 매매 가격
분의 전세 보증금 가격, 이게 100%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이런 거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몇 프로냐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전세가율이 70% 미만이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3억 5천이 70%죠? 네, 3억 5천 이하로 내려가야지, 이래야지만 이게 안전한 거라고요. 왜 이런 공식이, 그럼 70%는 누가 말한 거냐? 누가 말한 건 아니에요. 70%라는 거는 예전에 은행이 담보를 해가지고 빌려주는 가격이었어요. 은행이 LTV라고 그러죠. 론 투 밸류라고 그러죠. 그 잔존 가치,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 대비 론, 대출하는 그 비율이 70%까지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70%까지는 해줘도 대부분 경매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니까 다 회수가 되더라라는 은행의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70%까지는 괜찮다고 했고, 이게 아파트를 많이들 많이 말했고요. 빌라의 경우 이런 데는 60% 정도로 은행이 자기들만의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은 잘 대출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채권 회수가 불능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70% 정도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범위가 되니까 전세가율은 70%를 넘지 않는 게 좋겠다.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전세할 때 여기 매매가는 얼마예요?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매매 가격을 물어보세요. 매매 가격에 70% 이상이 안 되면 굉장히 안전한 거니까 그냥 믿고 들어가셔도 돼요. 만약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선대출 끼고 시세보다 싸게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자, 매매 가격이 이만큼인데 0부터 요만큼이에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가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70%라고 할게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전세가율은. 그런데 앞에 선 대출이 있을 수 있죠. 임대인이 대출 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 전세 여기 대출 금액하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하고요. 두 개 합친 가격이 70%를 안 넘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안전해요. 문제는 이거 합쳤더니 이거 넘어가더라. 네,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70%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낮든지 아니면 대출 전세 합친 게 70%가 낮든지 그러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80%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전세가율이 80%가 넘는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이거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 잘 나와야 되는데 입지가 좋고 뭐가 좋고 살기 좋고 누가 봐도 괜찮은 곳이다. 그러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이게 싸서 들어가는 건데 싸서 들어가는 건데 80%다. 그러면 사실 이건 선택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70% 잡고 요거보다 조금 넘는 거 괜찮아요. 80%? 사실 80% 미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80%가 오버되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돼요. 예. 80%가 되면요. 전세가가 80%가 되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야, 거기 갭투자 우수 지역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왜?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2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세가율이라고 그랬죠? 매매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 그 비율이 70%까지이면 안전하다. 그런 뜻이고요. 80%까지는 조금 그냥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80%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확인해 보고 가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까지 넘어가고 막 이러면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아까 보통 빌라들 나오는 걸 보면요. 5억 3천 이런데 전세가 5억이에요. 5억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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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그러면 대충 전세가율 얼마인가요? 예,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깡통 전세가 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조심하시고요. 꼭 80% 넘어간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가끔 80%가 넘을 수도 있죠. 80%가 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어떨 때 생기냐면 빌라나 어떤 지역 어느 건물 자체가 80%면 그건 피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 생길 때가 있어요. 전세 난일 때. 전세 난이어서 전세 폭등을 할 때. 이럴 때는 서울, 웬만한 수도권 경기도 쪽 전부 다 그 지역 입지 좋은 곳이 전부 다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이때 이것 때문에 80% 넘는다? 그때는 매매를 하세요. 매매하시면 그 조만간에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예. 그 외에 나머지 때는 70%에서 80% 사이 이 정도 이하로 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지키고 깡통 전세에 안 걸리는 그런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